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고혜리입니다. 벌써 목요일도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식시장도 단 한 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즐거운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던 3대 지수, 어제는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좀 오르다가 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좀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 수요 점점점 강해졌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한때 1% 넘게 떨어지기도 하는 등 이 주가 지수의 하방 압력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증시를 견인했던 반도체와 AI 관련주 주가는 최근 들어서 연일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전날 1%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추가로 1.5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장중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았는데요. 낙폭이 3.2%까지 확대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종목별로 살펴보면 엔비디아와 TSMC, AMD, 인텔이 모두 1% 넘게 떨어지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브로드컴과 ARM,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 안팎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밖에 주요 경제 지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에는 부합한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기는 해도 좀 증시의 흐름에는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를 방해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12월 18일에 FOMC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최근 들어서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금리는 기존의 기조대로 유지를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으면서 그래도 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지금처럼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시장의 투자자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일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반짝 좀 상승하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양대 시장 그래도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주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래도 한동안 흐름이 좀 안 좋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될까 굉장히 많이 이제 걱정도 되면서 기대도 하면서 장을 살펴보게 됐는데 그래도 살짝 고개 올려준 장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기분 좋은 테마 소식들 좀 많이 준비해 왔거든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좀 빨간 색깔 의상을 선택을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좀 같이 힘을 내봅시다 라는 마음으로 네. 빨간색 의상을 제가 한번 입고 나와봤어요. 네. 네, 그럼 오늘 좀 올랐던 테마도 살펴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네. 테마 보셨을까요? 제가 오늘 주목한 테마는요. 비철금속 관련주가 흐름 좋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한동안 주춤하다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아연인데요. 이 경영권 분쟁 속에서 머리 아픈 싸움을 하고 있는 이 고려아연. 하지만 이 고려아연 이 사이에 또 껴있는 투자자분들도 또한 눈치 싸움을 좀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혜림 아나운서님은 이 경영권 분쟁 중에 고려아연 혹시 투자하셨었나요? 저는 이 국장에서 살짝 손을 뗀 지가 오래가지고 네. 물려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은 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 또한 이제 아무래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저도 아직은 못 넣었는데 이 고려아연이 10월 중순쯤에는 상한가 한번 진입하고요. 또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기분 좋으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지만 바로 급락하면서 이제 주춤한 흐름 보였습니다. 고려아연이. 그런데 지난 26일에 고려아연 호주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화를 선정하면서 앞으로 한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강화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26일에 4% 상승 마감한 흐름 보이기도 했는데요. 또 26일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이 기존 17.05%에서 17.18%로 늘었다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상승 마감하면서 황제주 자리를 되찾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100만 원 선을 넘는 흐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고려아연 오늘도 흐름 좋았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보이실 텐데요. 오늘 주가 상승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과 MBK 장내 지분 매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최 회장 일가가 모두 주가 100만 원 안팎에서 주식을 사들여서 총 260억 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반면 영풍 MBK는 현재 고려아연 지분 39.83%를 확보해뒀고 또 시장에서는 MBK도 꾸준히 물량을 장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또 임시 주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분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영풍 MBK가 요청한 신규 이사 14인 선임 의견과 집행 임원제도 도입 정관 개정권 등을 두고 최윤범 회장과 영풍 MBK 간 표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양측의 추가 지분 매입 경쟁도 앞으로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혜림 아나운서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이 경영권. 전 항상 혜림 아나운서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경영권 문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경영이 좀 이렇게 치열하고 이게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계속 오르락내리락이 좀 심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고서는 지금 진입하기엔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하면서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저도 생각했습니다. 신규 진입은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지 않을까? 네. 네, 조심스럽게 저희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고려아연 얘기해봤는데요. 아까도 차트 보셨다시피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내려왔습니다.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3거래일 연속해서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제주 지위 다시 안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조금 이게 치열하고 어떻게 흘러갈지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규 진입에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까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하 아나운서는 오늘장 어떤 테마에 좀 주목해 보셨을까요? 저는 오늘 2차 전지주를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코스닥 시총 2위인 에코프로 BM입니다. 이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제 27일 한국거래소는 에코프로 BM이 주권의 이전 상장을 위해서 예비심사를 신청서를 넣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소가 이 신청서를 바탕으로 기업의 적격성, 재무 안정성, 공정성 등을 심사한 뒤에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하면 에코프로 BM은 코스닥에서 상장을 폐지한 후에 코스피 시장에 재상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45일 영업일 내로 상장 심사가 마무리가 되면서 1월 말에서 2월 초에 이전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다만 심사에 추가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통상 거래소가 상장 예비 심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앞서 에코프로 BM은 올해 3월에 주주총회를 열고 코스피 이전 상장 안건을 의결하고 약 8개월 만인데요. 이후에 6월에는 100% 자회사인 에코프로 글로벌과의 합병 등기를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는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하면서 연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 있는데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까지 챙겨보시고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또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찾아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다음 주목한 테마는 제약 바이오 테마 한번 주목해 봤는데요. 오늘 제약 바이오 테마가 굉장히 강세 보였습니다. 대부분 종목이 상승 흐름 보였지만 그중에서도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좀 주목해 봤습니다. 오전부터 급등 흐름 보이면서 셀트리온 제약은 어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3제 복합제 암로제정을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소폭 상승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요. 오늘은 장 시작부터 급등으로 출발했습니다. 암로제정은 고혈압 치료제인 칼슘 통로 차단제 계열, 암로디핀과 스타틴, 비스타틴 계열 고지혈증 치료제, 로스바스타틴, 어제티미브를 결합한 제3제 복합제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암로제정을 품목 허가를 신청했으며 암로디핀에 적응 중인 고혈압, 심근성 허혈증과 로스바스타틴, 어제티미브 복합제에 적응 중인 원발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어떻게 하셨죠? 네. 고콜레스테롤 혈증에서의 허가를 획득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 결과 암로제정은 대조군 로스바스타틴, 어제티미브 또는 암로디핀 투여군과 비교했을 때 원발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동반한 본태성 고혈압 환자에게 지질인자와 혈압 개선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호재가 오늘 주가까지 영향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제약은요. 10% 상승하면서 58,3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좀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 후반으로 가면서 좀 힘이 빠지면서 오늘 윗골이 달리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용어가 좀 어려워가지고 소개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으시네요. 네, 좀 디테일하게 소개하고 싶어서 용어 다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꼬일 줄은 몰랐어요. 이래서 의대를 갈 수가 네. 없습니다. 자, 의대를 그러면 안 가길 잘한 것 같아요. 네. 다른 종목들 어떤 게 또 있나요, 혹시? 네, 그래서 제약 그 테마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ENCell 종목도 한번 주목을 해봤는데요. ENCell은 오늘 오전부터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그래서 ENCell 어제 기존 협력해오던 글로벌 제약사와 카티 반제품 공급을 위한 추가 계약 수주에 성공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제약사는 세계적인 다국적인 글로벌 빅파마인데요. 카티 임상을 추진하는 새로운 글로벌 빅파마들로부터 반제품 공급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글로벌 제약사와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2건의 카티 임상 시험을 위한 반제품 공급을 완료했고 또 그간 쌓아온 양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달 21일 세 번째 프로젝트를 추가로 수주했습니다. 또 어제 27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은 ENCell은 글로벌 빅파마들의 키메라 항원 수용체 치료제의 국내 반제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ENCell은 총 17개사 33개의 프로젝트를 수주했고요. 또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 규모는 올해 40조 원에서 또 2030년 약 185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업의 긍정적인 전망에 오늘 오전부터 강세 보인 ENCell은요. 17.33% 급등하면서 16,93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다가 후반에 좀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대부분 좀 윗골이 달리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만에 또 좋은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쁜데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규입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착공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이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3년 전인 2022년부터 시작된 착공 물량 감소가
내년부터 준공 물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도권 주택시장은 올해까지 연평균 준공 물량인 15만 6천 가구를 웃돌지만 내년부터는 이보다 낮아질 전망입니다. 2022년 착공 물량이 14만 가구에 그친 데에 이어 지난해에는 10만 가구로 감소하며 이 같은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아파트 공급 감소도 심각합니다. 수도권의 비아파트 연평균 공급량은 6만 1천 가구였지만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올해는 4만 가구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와 전세 사기 문제, 규제 강화 등으로 수요가 위축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또 가격적으로 이게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나요? 예,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었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으로 올해 1월부터 8월 착공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6.6% 증가했으나 2005년 이후 평균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40.5% 감소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공급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과 2026년에는 공급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절벽 현실화가 이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루빨리 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 현실적이고 이 국민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이 PF 대출 시장이 경색되면서 좀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견, 중소 건설사들이 부도 위기에 좀 처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 지방에 있는 건설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예, 부산의 시공능력 평가 7위 기업이던 신태양 건설이 최근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 처리됐습니다. 이 회사는 부도 전날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지만 자금 경색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올해에만 26곳에 달합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로 2021년 12곳에서 2022년 14곳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연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PF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면 확보한 토지를 공매로 넘겨야 할 위기에 처한다며 금융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특히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상황이 심각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유동성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준공 미분양 물량은 17,262가구로 이는 2020년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특히 전체 미분양의 83.2%가 지방에 몰려 있어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난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10대 건설사들도 공사 후 받지 못한 대금이 17조 6천억 원에 이르면서 지난해보다 약 7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면 건설사들의 체감 경기도 굉장히 어두울 것 같습니다. 그렇나요? 예, 맞습니다. 10월 건설업 업황 전망 BSI는 51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2009년 이후 10월 기준 역대 최저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 공공공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철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일부는 분양시장이 회복되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흡수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사업을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건설업계 위기가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소식인데요. 경기도가 부동산 개발업법을 위반한 50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 함께 전해주시죠. 예,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674개 부동산 개발업 등록 사업자 중 1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50개 업체를 적발했는데요.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16개 업체는 등록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또한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33개 업체에는 총 1,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14개 업체는 스스로 부동산 개발업을 자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동산 개발업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부동산 개발업 등록 제도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인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 공급하려면 전문 인력 2인 이상 상근해야 하고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 사무실 확보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 취소 대상이 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개발 업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 부동산 개발업 등록 업체 수는 2022년 770개에서 올해 674개로 감소했었습니다.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등록업체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올해는 2023년 조사에 불응한 167개 업체를 대상으로만 실태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또한 법령 오해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실적 보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지난 22일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이고, 또 부동산과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맛집, 핫플, 전시를 알아가 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김효빈 아나운서가 어디로 갈지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구의 대표 테마파크 이월드에서 겨울 축제인 이월드 일루미네이션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월드 일루미네이션은 13만 평을 가득 채우는 환상적인 야경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제 미라클 토이스토어에 따라 이월드 전역이 마법의 장난가게로 꾸며지며 동심의 세계를 만끽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이뤄지는 겨울축제라고 하니까요. 벌써부터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대구 이월드는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대한민국 최고 야경 100선인 대한민국 밤밤 곳곳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대구 랜드마크인 83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대구 야경과 13만 평 전체가 빛으로 물들여진 이월드의 광경 또한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입니다. 특히 올해는 환상적인 야경은 물론 초대형 트리와 함께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데요. BBA 라이츠업, 산타의 미라클 프레젠트, 캐롤 포토파티 등 크리스마스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하고 신나는 공연부터 산타의 정류장, 코인포 매직 포토타임 등의 이벤트를 통해 다채로운 볼거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으로 보니까 이 전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또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입장료인데요. 입장료가 얼마인가요? 네, 종일 자유이용권은 대인 기준 49,000원이고요. 야간 자유이용권은 35,000원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험생 특별 할인도 진행한다고 하니 이월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행사 기한은 언제까지 될까요? 네, 축제는 11월 16일부터 시작됐고요. 기간은 내년 2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진행되고 있네요. 축제 기한이 넉넉하다 보니 꼭 연말이 아니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겨울을 즐기기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은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합니다. 무서운 거 잘 타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타요. 혜연 네. 아나운서는? 저도 타는 거 좋아합니다. 아, 정말요? 네. 저희 다 똑같네요. 저도 놀이기구 타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월드가 놀이공원인 만큼
일루미네이션에서 30여 종의 놀이기구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월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메가스윙, 부메랑, 에어레이스 등이 있다고 하니 축제와 놀이기구를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축제 기간 동안 매직스테이션, 미라클 토이스토어, 다이나믹힐, 우산로드, 회전 목마 등 다양한 포토존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경품도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특히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다이나믹 광장에서는 점등식 공연, 비비의 라이트업을 선보입니다. 관람객들이 마법의 주문을 외치면 이월드 전체가 빛나는 토이파크로 변신하는 참여형 공연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시면 더욱 소중한 추억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구의 이월드 꼭 한번 방문해보면 좋겠다. 좋은 소식 잘 전해주셨는데요. 알찬 소식 전해주신 김효빈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 눈도 정말 많이 오고 퇴근길 너무나도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대신해서 안다 아나운서가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고 하네요. 오늘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깜짝 금리 인하를 발표했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늘 양대 시장 빨간 불씨를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4거래일째 이어지는 외국인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 출발하면서 2,500선을 깨졌는데, 하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통화정책 방향의 회의를 열고 나서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0.25%포인트로 깜짝 기준금리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하의 발표로 상승 전환하면서 2,500선을 계속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다가 오늘 전일 대비 0.06% 오르면서 2,500선으로 오늘 마무리했고요.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초반부터 상승 출발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막판 점차적으로 상승폭을 줄이면서 다행스럽게도 0.35% 오르면서 694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은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현황 보시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사들였는데요. 개인은 793억 원 사들였고 기관은 3,377억 원 사들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나흘째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4,920억 원 오늘 팔자세를 보였는데 그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 현황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이 오늘 사들였는데요. 각각 720억 원, 266억 원 사들였고 외국인은 839억 원 팔아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순위 보시면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1.42% 떨어진 모습을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4.28% 큰 낙폭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0.50% 빨간 불씨를 켰고요. 오늘 금리 인하 수위가 기대되는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어 그랬을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4.93% 오르면서 100만 원으로 오늘 장 마쳤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오늘 상반된 모습을 보이면서 현대차는 0.90%로 빨간 불씨를 켜고 기아는 0.74%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0.63%로 오늘 상승 마감했고요. 셀트리온은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성 치료제인 다젤락스 바이오시밀러 CTP44를 글로벌 3상 임상실험을 절차를 돌입했다고 하면서 오늘 28일에 밝혔죠. 그러면서 오늘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4.84% 오른 18만 6,400원으로 오늘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총순위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알테오제 오늘도
계속해서 특허 침해 소송 관련 루머로 인해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0.98% 내린 모습을 보였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오늘 2차 전지주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죠. 그중에 에코프로비엠은 코스피로 다시 이전 상장한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6.80% 상승 마감했고요. 에코프로는 2.55% 상승 마감했습니다. HLB는 1.60%, 휴젤은 1.47% 하락 마감했고요. 독보적인 엔캠은 0.60% 내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JYP 엔터테인먼트 8일 연속해서 오른 모습을 보이면서 0.41% 상승 불씨를 키면서 73,800원으로 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장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그래도 좀 괜찮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6% 상승하면서 2,504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래도 2,500선 유지를 해주면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그래프 보시면 정말 빨간색과 파란색 계속 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뭐 아까 다 아나운서가 잘 말씀해 주셨지만 깜짝 금리 인하 발표를 하면서 좀 투자자들이 환호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좀 지수를 계속해서 눌렀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크게 오르지 못하고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그래도 좀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나 싶었는데요. 장중에 조금은 약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에 힘내주면서 0.35% 694선에서 거래를 마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연일 700선 뚫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계속해서 그래도 매수를 해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크게 뛰지를 못하니까 좀 지수도 그렇게 힘을 내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보이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이제 미국장은요, 추수감사절로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미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장 역시도 이 미증시가 휴장하다 보니 내일장은 어떻게 될지 좀 알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그래도 좀 버텨줬다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테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희주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 주목해 보셨을까요? 어제에 이어서 흐름 좋았던 테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AI 관련주인데요. 어제 AI 관련주 흐름 좋았는데요. 오늘까지 좋은 흐름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S넷을 저는 좀 주목하게 됐는데요. 오늘 S넷이 강세 보였습니다. 종합 ICT 서비스 기업 S넷 시스템이 어제 2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 AI COE 데이를 통해서 인공지능 혁명 최전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행사는 S넷의 AI 사업 전략과 역량을 총망라해서 다 보여주고 또 선보이는 자리였는데요.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으로 모든 산업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지금 S넷은 AI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AI 시대를 선도할 준비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호재 속에 오늘 S넷은 오전에 VI가 발동되기도 했지만 장중에 24% 이상 급등하는 흐름 보이기도 했는데요.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이와 함께 네트워크 통신 솔루션 업체인 링네크도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링네크는 다음에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벌써 급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네, S넷은 마감 13.79% 상승하면서 4,455원으로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같이 AI 관련주에서 흐름 좋았던 업체가요. 네트워크 통신 솔루션 업체인 링네트도 함께 흐름 좋았는데요. 링네트도 지금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링네트도 오늘 장중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흐름 보였지만 마감은 13.79% 그래도 크게 상승하면서 링네트는 4.68% 그래도 큰 폭으로 강세 보이면서 4,470원으로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또 어제 9개월 만에 또 20만 원 선을 돌파한 네이버도 있는데요. 네이버도 굉장히 흐름 연속적으로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장중에 그 보합권에 머무르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 계속 반복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은 강보합으로
20만 4,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7월 라인 사태 이후에 바닥을 찍었던 주가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AI를 적용한 광고, 커머스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네이버는 2025년부터 검색, 플레이스, 콘텐츠, 쇼핑에 AI 기술을 적용을 확대하고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서 수익화할 계획이라면서 실제 서비스에 잘 구현된다면 지난 1, 2년 동안 주가를 짓눌렀던 매출액 성장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오랜만에 2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약 9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근 한 달 동안 20%나 주가가 뛰었습니다. 이제 또 네이버 다시 좀 수급이 몰리고 있어서 좀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은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 주목해 보셨을까요? 저는 이번에 OTT 관련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넷플릭스 등 거대 OTT에 맞서기 위해서 토종 OTT인 티빙과 웨이브가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을 했었죠. 이 단계가 급물살을 탄 거는 지난해 말부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10개월 넘게 합병 소식이 좀 들리지 않으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합병 작업이 다시 급물살이 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27일에 웨이브의 최대 주주인 SK스퀘어와 티빙의 최대 주주인 CJ EMM은 각각 1,500억 원, 1,000억 원을 웨이브에 투자한다고 밝혔는데요. 양사 모두 웨이브가 새롭게 발행한 전환사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전략적 공동 투자를 위해서 웨이브와 티빙의 OTT 사업 시너지를 강화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웨이브는 지난 2019년에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부터 2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지만 지난해 804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전환사채를 만기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재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투자로 웨이브는 기존 전환사채 만기일인 28일에 웨이브 재무적 투자자에게 상황을 이행을 하면서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하고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SK스퀘어와 CJEMM은 향후 기업 결합 심사 등을 거쳐서 CJEMM의 기업 결합을 추진하는 한편에 주주 동의를 기반하는 남은 통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양사는 향후 웨이브와 티빙 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OTT를 출범시켜서 이용자들에게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대한민국 OTT 산업 생태계 발전을 기여한다는 발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명진 SK스퀘어 사장은 전략적 공동투자를 통해서 웨이브와 티빙 시너지를 강화하겠다면서 향후 양사 통합을 추진해 통합 OTT의 미래 성장을 달성하고 대한민국 OTT 산업 발전을 기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윤석열 CJEMM은 OTT 산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양사 간의 투자 협업을 통해 고객 평일성을 제고하고 콘텐츠 공급 등 다양한 사업적 협력이 가능해졌다면서 향후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토종 OTT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합병 방안에 대해서 2대 주주인 KT의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는 상태인데요. 과연 웨이브와 티빙은 어떤 결말을 맺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TT 관련 소식 전해줬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하면서 좀 여러 개를 같이 시청하실 것 같아요. 뭐 여러 개 혹시 시청하시나요? 네, 뭐 넷플릭스도 보고 다 브랜드 얘기해도 되는 거죠. 티빙도 보고. 다 보고 있으세요? 혹시? 네, 저는 모든 OTT를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다 있는 거 다 보시는 네, 거군요. 맞아요. 아, 그래서 또 이 테마에 좀 주목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웨이브와 티빙 지금 합병을 할 수 있는
직전 성공 앞 단계까지 와 있는데요. 마지막 변수가 바로 이 KT라고 합니다. 이 주주들은 모두 다 동의를 했는데 이 KT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해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주주 의결권 3분의 2의 그 동의만 받으면 바로 진행이 되는데 KT는 뭐 계약상에 다른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KT가 이번에 결정을 하면은 완전히 합병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KT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그 유료 방송에서 1위를 원래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 1위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섞여서 좀 망설이는 게 아니냐 하는 시장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른 테마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여러 다른 방송에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바로 디지털 화폐인데요. 디지털 화폐 여러분들 많이 가게 같은 데 가셔가지고 카드를 내기보다는 요즘에 핸드폰에 있는 어떤 어플을 켜가지고 QR코드 같은 걸 내밀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각 카드사의 QR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의 QR로 결제를 했는데 이제는 중앙은행에서 아예 QR코드를 만들어서 이것을 카드 대신에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시연을 어제 또 해봤다고 하는데요. 어제 2024 블록체인 진흥주간 부스를 만들어서 이 디지털 화폐 결제 체험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비스를 실제로 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은행에서 만들었던 앱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이 만들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나 복지적으로 바우처 같은 것을 발급을 하잖아요. 그것을 기존에는 카드나 아니면 종이로 줬었는데 이제는 이 중앙정부에서 만든 디지털 화폐로 바로 핸드폰 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좋은 점이요. 이제는 화폐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는 시대다 보니까 화폐를 덜 발행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지원금을 줄 때도 곧바로 다이렉트로 이 앱에다가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우처나 이런 것들을 발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단점들 혹시 기존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조금 악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는 좀 QR코드로 모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아예 중앙은행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한네트가 창안가를 찍긴 했었는데요.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1%로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고요. KC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이 같은 소식 속에서 25%까지 급등을 했는데 장 막판에 빠지면서 마이너스로 오늘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테마성이 짙고 반짝 상승한 테마니까요. 여러분들 주의해서 살펴보시고 이러한 내용이 있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AI에 대해서 얘기하시나요? AI 테마 정말 주목했습니다. 맞아요. 앞에도 AI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 AI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인 종목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른 이야기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AI 관련해서는 저는 M83을 좀 주목해 봤습니다. 네, M83은 오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 M83은 테슬라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AI 게임 스튜디오를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AI, VFX, R&D 기업을 인수한 M83도 수혜 기대감에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M83은 7.64% 상승하면서 16,49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스트소프트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이 이스트소프트는 거대 언어 모델 응용 서비스 앨런을 기반으로 실시간 웹 기반 인공지능 검색 엔진 서비스를 다음 달에 출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약 28%가량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감은 8.49% 상승한 23,000원에 오늘 종가 마감한 흐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 역시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AI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보셨는데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하 아나운서는 오늘 어떤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셨다고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기업 이름은
금양 그린파워인데요. 11거래 연속해서 8,000원대를 머물렀는데 오늘 20% 급등을 하면서 만 원에 안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금양 그린파워가 사우디 국영 석유 천연가스 기업 아랍코가 발주한 사우디 최대 규모의 석유 화학단지 건설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업 수주 규모는 4,800만 달러대라고 합니다. 오늘 28일에 금양 그린파워에 따르면 해외 종속기업인 금양 일렉트릭이 현대건설과 4,820만 달러, 약 하나로 640억 규모의 플랜트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 금양 일렉트릭은 금양 그린파워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 종속법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계약한 아밀랄 프로젝트는 사우디 국영석유, 천연가스 기업 아랍코가 발주한 사우디 최대 규모의 화학단지 건설 사업인 것만큼 좀 많이 급등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지난 12일에 이사회를 통해서 GIPS를 흡수 합병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합병 형태는 무증자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경상정비 시장과 정부에서 민간업체 참여를 늘리겠다면서 방침을 세우고 화력발전 정비 시장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면서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관계자는 올해 이번 본 계약을 포함해서 국내외 플란트 1,193억 원, 신재생에너지 1,710억 원, 경상정비 938억 원으로 총 341억 원으로 누적 수주를 달성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금양 그린파워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저는 오늘 장에서 사료와 음식료 업종에 또 주목을 해봤습니다. 또 미국발 또 소식인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의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사료, 음식료 이 업종에 대해서 좀 주가가 변동이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 투자자들의 의견이 모이면서 오늘 좀 주가에 변동이 있었는데요. 한미 FTA 재협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앞서서 1기 재임 기간에도요. 한미 FTA 개정 협상 다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또 한미 FTA 다시 협상을 하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 같은 의견에 좀 동의를 했는데요.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한미 FTA 개정 혹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면서 특히 이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협상이나 아니면은 개정을 하게 된다면 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 옥수수, 치즈 등 수입을 더 확대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수입선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예전에 2012년에 한미 FTA가 체결이 됐었는데요. 이때는 계절 관세,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이런 것들과 함께 15년 이상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좀 협약을 맺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좀 재협상을 요구하게 된다면 좀 이러한 내용이 변경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려산업, 팜스코, 한일사료, 우양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거든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이런 기업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시장 투자자들의 시선이 모였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테마 저희 함께 한번 짧게 알아볼까요? 네, 저도 다하 아나운서님처럼 2차 전지주를 좀 주목을 해봤는데요. 먼저 에코프로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좀 다른 종목인 나노팀 오늘 급등 흐름 보여서 나노팀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나노팀은 전동화 열관리 소재 기업입니다. 나노팀은 어제 스페이스X의 개필러 유상 샘플을 발송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나노팀은 올해 초에도 스페이스X의 1차 샘플을 보낸 바 있습니다. 샘플 공급을 기점으로 나노팀은 항공 우주 분야로의 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기도 했는데요. 모색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도심 항공 모빌리티 업체인 조비 담당자 실무 미팅을 가졌습니다. 조비는 토요타가 투자한 미국의 벤처 기업이기도 합니다. 내년 중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상업 운행을 개시한다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호재 속에 오늘 나노팀 차트 보시면 상한가 진입하면서 7,99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 보였는데 워낙 좀 주가 자체가 좀 사이즈가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또 유의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전략, 포트 함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도 이야기를 잘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 한 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하 아나운서는 오늘 장 한 줄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장을 딱 보고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되뇌었던 말입니다. 마음은 자세에서 드러나고 자세 또한 마음에 스며든다라는 말인데요. 아무래도 현재 시장이 어수선하고 어떻게 갈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을 할 때 고수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은 자세에서 드러나고 네. 자세 또한 마음에서 스며든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자세에서 드러나고 자세와 마음 연동된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네, 자세를 좀 저도 그 얘기 바로 그 자세를 바로 잡았답니다. 서보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주연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멋진 말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기회는 다시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오늘 살짝 고개를 또 이렇게 들어주는 오늘의 장의 모습 보면서 사실은 기운 내고 싶어서 의상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입고 오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장 속에서도 분명히 기회가 되는 종목들은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테마에 대한 수다, 잡학 지식까지 함께 나눠보시면서 보시면은 도움이 계속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들 그 펜킹 가위라고 아시나요? 그 색종이 자를 때 쓰는 가위인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그래프를 보니까 그 펜킹 가위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들쑥날쑥한 펜킹 가위 같은 코스피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도 하루가 다 갔습니다. 자, 미국장 혹시 기다리시는 분들은요, 추수감사절이어서 미국장 열리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고 일찍 잠자리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금요일 내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